여기 어디죠? 여기는 영화관이고요. 네. 일단 오늘 볼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길들이기 뭐야?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길들이기. 길들이기 그렇지.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입니다. 자꾸 길들이기라 해. 길들이기 길들이기. 이빨이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일단 실사화 영화죠. 드림웍스의 실사화 영화인데 3편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나? 맞아요. 3편, 애니메이션으로 3편까지 나왔는데 한 편도 안 봤습니다. 자랑해요. 근데 이거를 인생 영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 보통 평가가 좋아. 맞아. 그래서 막 이거 보면서 펑펑 울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물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 릴로와 스티치 바퀴벌레 이야기. 릴로와 스티치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실사 영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즐겁게 관람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요. I9, I10 오케이, 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너무 가까워졌다. 다시 해. 아, 내 거야. 내 거라. 아, 미친놈. 자, 드래곤 길들이기 보고 왔습니다. How to grow a dragon. How to Train Your Dragon이었던 것 같은데? 아, 영어 있었어? How to Train Your Dragon이었고, 자, 줄거리를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 버크라는 섬이 있어요. 버크. 섬 이름이 버크야. 거기에 바이킹들이 모여 사는데 주인공 이름이 히컵이에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히컵 뭔지 알지? 딸꾹. 그래서 히컵이야? 내 추측. 아무튼 되게 약해 보이죠? 이름이 바이킹인데 그 설명을 막 합니다.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뭐 어느 곳이나 해충이 있다. 모기나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섬의 이 바크 섬의 해충은 드래곤이다. 그러면서 바이킹들이랑 드래곤이랑 막 싸우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바이킹들이 바이킹 특 도망 안 감, 맞서 싸움. 테토남. 테토남의 상징이죠. 바이킹들. 그리고 바이킹들을 너무 분장을 너무 잘해놨어. 진짜 바이킹 같아. 아무튼 티컵이라는 남자애가 주인공인데 얘는 바이킹들 되게 나약해. 도움이 안 돼, 이 전투에. 그래서 막 다 비키라고 막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되게 나약한 인물이고 아버지가 족장이에요. 족장. 아버지가 족장인데 아들은 좀 나약하고 이런 이미지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아스트리드. 여자 주인공인 아스트리드고 오빠가 안 예쁘댔어. 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드래곤을 죽이는 게 바이킹한테는 드래곤을 죽이는 게 최강의 명예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주인공인 히컵도 자기는 드래곤을 죽이는 게 정말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가 뭘 개발을 해가지고 전투에서 이걸 쏴버려. 쐈는데 그막 그냥 무심코 막 준비도 안 됐는데 쐈는데 뭐가 맞아. 뭐가 맞았냐? 전설의 드래곤 나이트 퓨어리. 오, 적어놨니? 적어놨죠. 나이트 퓨어리라는 전설의 드래곤을 히컵이 우연히 맞춰요. 맞아. 나이트 퓨어리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고 나이트 퓨어리를 만나면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전설 속의 드래곤이 나이트 퓨어리인데 근데 그런 거 치고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아직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맞췄어.
맞춰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족장이잖아요. 족장이랑 바이킹 멤버들이 이 기나긴 전쟁을 끝내겠다 하면서 드래곤의 둥지를 찾으러 떠나. 그 사이에 주인공 히컵을 비롯한 아스트리드 뭐 이런 애들은 그 미니 바이킹이라고 할게요. 미니 바이킹들은 전사훈련을 어른 바이킹이 되기 위해서 전사훈련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불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불의 관문을 통과해야 이제 진정한 바이킹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인 히컵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기가 맞췄던 나이트 퓨어리가 묶여있는 걸 봐요. 자기가 쏜 그거에 당해서 나이트 퓨어리가 묶여 있어. 히컵은 이게 기회잖아. 그치.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의 수건이었던 이 드래곤 살인, 자기의 삶의 목표였던 드래곤 죽이기를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얘랑 눈이 딱 마주쳐. 얘랑 눈이 마주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애견남인 거지. 그쵸, 애견남인 거죠. 얘를 풀어줘요. 얘를 풀어줍니다. 그 나이트 퓨어리가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얘가 다시 발견을 해, 히컵이. 그 히컵이 나중에 나이트 퓨어리를 발견을 하는데 얘가 꼬리가 반쪽이 날아가 있어. 그 높이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숲 같은 데 갇혀 있어, 얘가. 그 제목이 뭡니까, 이게? 드래곤 길들이기. Grow up the dragons. 히컵이 나이트 퓨어리를 길들여요. 교감을 서로 하면서 점점 밥 주니까 감사하다고 또 절반 떼서주고 이런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나이트 퓨어리와 히컵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져.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야. 전사훈련 받는 거랑 길들이는 거랑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히컵은 이제 나이트 퓨어리랑 어느 정도 관계가 쌓여가지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투슬리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영어로 투슬리스야. 맞아. 이빨이 없어서. 맞아. 이 나이트 퓨어리가 이빨이 없어서 투슬리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제 한국식으로는 투슬리스라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투슬리스와 히컵이 친구가 되죠. 친구가 돼서 이제 뭐 히컵이 투슬리스의 꼬리 다쳤잖아. 그거를 그 부품을 만들어서 대체 꼬리를 해준 다음에 자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날아다녀요. 발로 조절을 해. 발로 조절을 하면서 함께 비행 훈련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교감이 잘 되고 있다. 히컵은 투슬리스와 함께 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다 알아놓는 거야. 이 드래곤들에 관한 정보를. 예를 들어 꽃가루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던가 애완동물처럼 턱 긁어주면은 기절한다.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전사훈련에서 1등을 합니다. 히컵이 전사훈련에서 1등을 해. 불의 관문에서 1등을 한 거죠. 불의 관문에서 1등한 사람은 드래곤을 죽이는 거야, 마지막에. 그걸로 약간 대미를 장식하는 느낌. 이 시기에 족장이 돌아와요. 하지만 둥지를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 없이 족장이 돌아온 거죠. 근데 히컵은 투슬리스와 함께 둥지가 어디 있는지 안 거야. 둥지를 발견을 했어. 근데 그 둥지가 어떤 상태냐? 콧물 나네? 엄청나게 큰 드래곤이 있어요. 약간 얘가 여왕볼 같은 느낌이야. 여왕볼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한 드래곤들이 있는데 엄청 큰 드래곤의 어떤 음파 같은 걸로 얘네가 조종을 당하는 것 같아, 설정이. 진짜? 그런 뉘앙스였어. 그러니까 아무튼 이 드래곤들도 원치 않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큰 드래곤의 지배하에 원치 않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건 히컵밖에 없잖아, 지금 인간 중에선. 그치. 이 바이킹들은 드래곤은 그냥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치. 그래서 히컵은 이 사태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 불의 관문 마지막에 드래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타협을 보려다가 방위 공작 때문에 실패를 해요. 왜냐면 인간들은 왜 저거 안 죽이냐고 막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죽여야 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투슬리스가 히컵을 구하러 옵니다. 투슬리스가 히컵을 구하러 와서 히컵을 구해주지만 투슬리스가 잡혀요. 바이킹들한테 잡히고 족장은 아들인 히컵과의 대화를 통해 투슬리스를 따라가면 둥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수많은 바이킹 병력을 이끌고 투슬리스를 묶어놓고 함께 둥지를 찾아갑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투슬리스의 운명 그리고 이 히컵은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까.
지금 아빠랑.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버지는 드래곤을 죽이는 무리의 족장이야. 히컵은 원하지 않아요. 드래곤을 죽이는 걸. 그들한테도 사정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네,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정말 솔직하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난 너무 재밌게 봤어. 너무 재밌게 봤어.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지루하지 않았어.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보는 재미도 엄청나고 옛날에 아바타 처음 보는 느낌이 났어요. 그 정도로 이 시각적으로 굉장한 재미를 준다. 사실 큰 화면에서 보면 볼수록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역동적인 장면도 많고 드래곤 타고 날아다니니까 일단.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원작을 내가 안 봤잖아?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기준점을. 예를 들면 릴로와 스티치를 볼 때는 기준점을 완전히 애니메이션에 두고 그 정도로 약간 기준을 애니메이션으로 설정을 하니까 그거에 맞게 재밌게 볼 수 있었어. 드래곤 길들이기는 내가 애니메이션을 모르니까 그냥 약간 반지의 제왕 그런 판타지 영화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갑자기 이제 후반 부분에 어이가 없는 장면이 나와요. 개연성의 끈이 뚝 떨어지는 지점이 있어. 내 생각에 오빠가 너무 늙어서 동심이 좀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야. 동심의 문제잖아. 만약에 이게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오케이야. 근데 나는 판타지 영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 그러다가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약간 몰입감이 확 깨지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야. 제 기준에서 너무 잘생겼어요. 그 에단 호크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렇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안 봐서 모르겠지만요. 다 비슷하게 캐스팅했어. 캐스팅이 잘 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바이킹들은 진짜 바이킹을 데리고 온 것 같았어. 그만큼 분장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나. 아무튼 드래곤 길들이기 투슬리스도 처음에는 약간 징그러웠거든 솔직히. 처음에 막 할 때 막 입 안에 침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나는 징그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귀엽다. 귀여워. 드래곤들 징그럽던데. 그래서 내가 판타지 영화에 초점을 맞춘 거야. 만약에 귀여운 드래곤들이 나왔으면은 나도 귀엽잖아 그 뚱땡이. 징그럽잖아. 그 뚱땡이 안 귀여웠어? 징그러운데? 그 턱 긁어주니까 뒤집어지는 거?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볼만하냐? 굉장히 볼만합니다. 재밌습니다. 애니메이션 팬분들은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장면들이 진짜 와 이게 영화가 체험되는 느낌으로 좋았어. 막 비행 장면들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맞아. 다만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후반에 토르 4의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볼 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애기들한테 번개에 힘 부여하면서 애들이 막 빌런을 때려잡거든? 그거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드래곤 길들이기 생각보다 재밌게 봤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큰 화면으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완전 매진이래 지금 찾아보니까. 아, 그 정도인가 싶네 근데. 아니 릴로 앤 스티치 보세요. 저는 릴로 앤 스티치하고 재밌었습니다. 릴로 앤 스티치는 스티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스틸리스 귀여운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티치가 너무 너무나로 귀여워.